제14장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의 동향. 20세기 초 한국 고고학은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근대 학문으로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 시기의 조사는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주로 되었으며 그들의 연구는 학술적 탐구 이전의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고고학은 남북 분단이라는 또 다른 역사적 격변을 맞이하며 남과 북에서 상이한 이념과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각기 독자적인 학문 체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북한이 주체 사상을 고고학 연구의 근간으로 삼고 대동강 문화와 같은 독자적인 역사관을 구축하면서 남북한 고고학의 간극은 더욱 벌어졌습니다. 14장은 구석기 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고고학 연구의 통시적 흐름을 분석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대별 유적과 유물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한국 고고학의 지적 여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변화의 축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 과정입니다. 초기 문화사 고고학이 유물의 형식 분류와 편년 설정에 집중했다면 점차 사회구조, 생업경제, 정치체 형성 과정 등 인간 사회의 동적인 측면을 탐구하는 과정주의적, 후기 과정주의적 접근으로 심화되는 이론적 지평의 확장을 추적합니다. 둘째, 과학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입니다.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과 같은 절대연대 측정법이 가져온 편년의 혁신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고DNA, 엔신 DNA, 동위원소 분석, 지정보 시스템 GIS, 인공지능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이 고고학적 해석의 정밀도와 범위를 비약적으로 확장시키는 양상을 분석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고고학의 분기 팬시라는 특수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비교, 분석의 틀로 삼아 동일한 고고학 자료가 어떻게 다른 이념적 프리즘을 통해 해석되고 각기 다른 역사 서사를 구축하는 데 동원되었는지를 고찰할 것입니다. 길 4의 1. 구석기 시대. 연구의 시작. 구석기 시대의 발견.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는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1964년 공주 석장리 유적의 발굴을 통해 칭의가 명확한 문화층에서 구석기 유물이 확인되면서 한반도 구석기 시대의 존재가 학술적으로 확고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식민주의 사관의 잔재를 청산하고 한국 고고학의 학문적 주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이후 1978년 경기도 연천 전곡리에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발견된 것은 한국 구석기 연구를 세계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린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는 주먹도끼가 없는 집게 문화권이라는 모비우스 라인 무비어스 라인 학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전곡리의 발견은 이 학설의 정면으로 도전하며 동아시아 구석기 문화의 다양성과 복합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발견은 한국 고고학이 세계학계의 변방이 아니라 핵심적인 학술 논쟁에 참여하는 주체로 발돋움하는 상징적인 성과였습니다. 한편 모비우스는 서구학계에서 큰 영향력이 없는 학자이며 그의 학설 역시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즉, 한국 학계가 서구 중심의 학설을 극복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모비우스 라인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포장했을 수 있다는 목소리입니다. 이는 학문적 성과의 정치적, 국가적 자부심 등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구 동향 및 핵심 쟁점. 구석기 시대 연구는 초기 유적의 발견과 유물 분류를 넘어 보다 심층적인 주제로 발전해왔습니다. 주요 연구 동향은 크게 편년 체계의 모색, 석기 기술과 행위 복원, 그리고 과학적 분석 방법의 도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편년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과거 유럽 중심의 전기중기후계는 삼분법적 편년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석기군의 구성과 기술적 특징에 기반한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설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개별 석기의 형태 분류를 넘어 구석기인의 구체적인 삶을 복원하려는 연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긴 석기 제작터, 석재의 원산지 추정, 그리고 특정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 구성 어셈블리지 전체를 분석하여 당시 인류의 기술 체계, 이동 경로, 자원 활용 전략 등을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순천 월평 유적을 들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는 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돌랄, 좀돌랄, 승배찌르개 등 정교한 석기들과 함께 불을 피웠던 자리인 야외 노지알타 발견되었습니다. 긴 석기 제작 행위와 생활 행위가 결합된 공간을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구석기인의 행위, 복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셋째, 과학적 분석 방법의 전면적인 도입은 구석기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방사성탄 소연대 측정법 14C, 포타슘 아르곤연대 측정법 KR 데이링, 광역이루미네선스 연대 측정법 OSL 등 다양한 절대연대 측정법이 보편화되면서 주적의 연대와 각 문화층의 형성 과정을 객관적이고 정밀한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유물의 형태로 상대적인 선후 관계만 추정하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특정 시기의 기후 변화와 석기군 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등보다 동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인골이나 동물뼈에서 고DNA, 엔신 DNA를 추출하거나 안정동 연소 분석을 통해 과거 인류의 혈연관계, 기단, 이동 경로 등을 직접 추적하고
토양이나 유물에 남은 미세 유기물을 분석하여 당시의 식생과 환경을 복원하는 등 고고과학 Geological Science의 역할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석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쓴자국 분석 Useware Analysis 석기에 남은 마모 흔적을 분석하여 용도를 추정합니다. 잔존물 분석 Residue Analysis 석기에 남아있는 미세한 유기물을 분석해 무엇을 자르고 가공했는지 파악합니다. 이러한 연구들은 실험 보고학과 결합하여 석기의 실제 쓰임새와 사용 방법을 보다 정밀하게 밝혀낸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남북한 연구 비교와 과제. 북한의 구석기 연구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유학한 도유오도 여하, 스위스에서 유학한 한흥수 한싱주 등 유럽 고고학에 익숙한 학자들의 영향으로 해방 직후부터 그 존재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연구는 남한에서 대규모 발굴이 지속되고 다양한 과학적 분석 방법이 도입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처럼 한국 구석기 연구의 발전사는 단순히 새로운 유적을 더 많이 찾아낸 역사가 아니라 학문적 변방성의 극복과 과학적 방법론을 통한 해석에 심화하는 두 축이 상호작용하며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역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료의 축적을 넘어 한국 고고학계의 지성사적 성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4에 2. 신석기 시대 시기구분 체계의 정립과 재편. 한국 신석기 시대 연구는 빗살무늬 토기질문 토기를 시대의 대표적인 표지 유물로 설정하고 토기 문양과 형태의 변화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는 편년 연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초기에는 토기 양식에 따라 전기, 중기, 우기를 나누는 3분기 체계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편년 체계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가져온 획기적인 전환점은 제주 고살리 유적의 발견이었습니다. 고살리 유적에서는 빗살무늬 토기보다 앞선 시기의 토기들이 약 1만 년 전의 연대와 함께 확인되면서 기존의 편년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시기가 존재함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빗살무늬 토기 등장 이전의 시기를 초창기 또는 고신석기 단계로 설정하게 되었고, 이는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 내 신석기 문화가 단일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인식도 확산되었습니다. 토기와 석기의 조합 양상에 따라 서북 지역, 동북 지역, 중서부 지역, 남해안 지역 등 여러 개의 문화권이 설정되었으며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거치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음이 밝혀졌습니다. 핵심 연구 주제 생업경제와 사회구조. 신석기 시대 연구의 핵심은 토기 편년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생업경제와 사회구조에 대한 탐구는 가장 활발한 연구 주제입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신석기인들의 생업이 어로, 수렵, 채집에 의존했다고 보았으나 1950년대 북한의 황해도 지탄비, 봉산마살리 유적에서 탄화된 곡물이 보고되면서 농경의 가능성이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남한에서 이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강원도 고성문안미 유적에서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밭 유적이 확인되었고, 충북 옥천대천리, 부산 동삼동 등 여러 유적에서 조, 기장과 같은 잡곡의 흔적이 잇따라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은 신석기 시대 중기부터 한반도에서 원시적인 형태의 농경이 시작되었음을 입증했으며 인류사적 대변혁인 신석기 혁명의 구체적인 양상을 한반도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의 사회상을 복원하는 연구는 주로 취락 유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강 유역의 서울 암사동 유적, 남해안의 부산 동삼동 폐총과 같은 대규모 취락에 대한 장기간의 발굴 조사를 통해 움집의 구조, 마을의 공간 배치와 규모, 인구 등을 추정합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신석기 사회는 기본적으로 혈연에 기반한 시족 공동체 사회였으며 주거지나 무덤에서 뚜렷한 위계나 빈부격차가 확인되지 않아 비교적 평등한 사회였을 것으로 이해됩니다. 최근에는 개별 유적 분석을 넘어 특정 지역 내 여러 유적의 분포와 성격을 종합하여 계절에 따른 이동이나 자원 활용 등 광역적인 거주, 전략과 사회 시스템을 파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론의 심화와 다각화. 신석기 시대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석기 연구는 단순한 형태 분류를 넘어 석재의 선택, 격지 생산, 마연 등 일련의 제작 과정 체인 오베라도리를 복원하여 후기 구석기 시대와의 기술적 연속성과 단절성을 규명하고 생업 및 환경 변화에 대한 기술적 적응 양상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석기 사회가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도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부산 동삼동 폐총을 비롯한 남해안 일대의 유적에서 일본 규슈 지역이 원산지인 흑요석, 석기와 조문성문 토기가 발견된 것은 당시 신석기인들이 바다를 건너는 항해수를 바탕으로 활발한 원거리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최근에는 정신문화에 대한 연구도 활발합니다. 부산가덕도 장항 유적 등에서 다수의 인골이 함께 매장된 집단 무덤이 발굴되고 인골에 오고 만든 귀걸이나 팔찌 등이 착용된 채 발견되면서 당시 사람들의 복잡한 장례 의례와 사후 세계에 대한 관념을 탐구하는 새로운 연구 영역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 성과들은 한국 신석기 시대 연구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빗살무늬 톡이라는 특정 유물을 중심으로 한 정적인 문화사 cultural history 연구에서 이제는 농경, 교류, 사회조직, 의례 등 다양한 인간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하고 적응해가는 동적인 사회사 social history를 총체적으로 복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한계와 비판적 성찰. 1970, 90년대의 학술적 열정과 달리 2000년대 이후 구제 발굴이 중심이 되면서 비용 문제로 다양한 과학적 분석 토기 성분 분석, 연대 측정 등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데이터 축적이 더뎌지고 특히 건물 터움집 분석 등 생활사 보건에 필수적인 연구가 부족한 경향이 나타납니다. 존 시아의 문제, 한반도 중심, 연구의 극복 과제. 고빗살무늬 토기 문양 연구 등을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유럽에서 일본까지 넓게 분포하는 유사 토기 문화권과 비교하는 것이적이고 세계적인 관점이 부족합니다.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방대한 전 세계 문양 데이터를 분석하면 기존에 보지 못했던 문화적 연관성이나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사적 맥락에서의 재평가, 변방으로서의 발전 과정. 오고살리 유적부터 약 8,000년간 이어지는 한반도 신석기 시대 공시대, 근동이나 유럽 문명의 이육간 도시, 국가, 거대 건축물 같은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 역사가 낙후됐다는 관점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변방에 위치하여 교류가 적었던 특수성이 사회 변화의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최고였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험난한 조건 속에서 독자적인 역사를 이어온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래 연구를 위한 제언. 연구 시야의 확장 개별 유적 분석을 넘어 AI와 통계적 분석을 통해 전 지구적 관점에서 한반도 신석기 문화의 정체성과 보편성을 탐구해야 합니다. 학제 간 융합 연구 고고학뿐만 아니라 지질학, 화학, 데이터 과학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당시의 환경, 경관, 사회 시스템을 입체적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객관적 역사상 정립 위대한 역사를 강조하기보다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한반도 신석기 사회가 왜 다른 문명권과 다른 발전 경로를 걸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길 4의 3. 청동기 시대. 편년과 시대 구분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 청동기 시대 연구는 무문토기 시대를 설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으며 시대 구분과 편년 문제는 현재까지도 학계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간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 돌대문 토기덧띠 새긴 무늬 토기 유적을 청동기 시대의 조기자어치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각 시기를 대표하는 토기 형식의 곡렬토기, 각형토기, 송궁리식 토기의 등장과 소멸 시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는 다양한 편년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수의 연구에서 조기전기 중기후기의 4분기 체계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아직 모든 연구자가 동의하는 확정된 틀이라기보다는 논의가 진행 중인 유동적인 체계입니다. 사회의 복합화와 국가 형성의 섬화. 청동기 시대는 한반도에서 사회 복합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국가 형성의 기반이 마련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사회 변화의 양상은 크게 대규모 취락의 등장, 위세품의 출현, 그리고 생업경제의 발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충남 부여 송궁리, 경남 진주 대평리 유적 등에서 발견된 대규모 환호하하오, 마을 주변의 도랑을 파서 만든 방어시설 취락은 청동기 시대 사회 연구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야만 축조 가능한 방어시설, 기능에 따라 문화된 공간구조, 전문화된 생산활동의 흔적 등은 이전 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복합사회가 출현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무덤과 유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거대한 덮개돌을 이용해 만든 고인돌지 성묘과 비파형 동검, 단유세문 경잔 무늬거울과 같은 청동기는 소수의 지배층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위세품 프레스테이지 굿즈로 계급 분화와 권력의 등장을 상징합니다. 초기 연구는 이들 유물의 형식 분류와 연대 설정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유물의 분포 양상과 다른 유물과의 공방 관계를 분석하여 당시 정치체의 규모와 성격, 집단 간의 갈등과 교류 양상을 추론하는 연구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복합화를 추동한 핵심 동력은 농업 생산력의 증대였습니다. 특히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는 수도작 쉐이다어조의 본격적인 확산은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잉여 생산물의 축적을 가능하게 하여 인구 증가와 사회 분화를 촉진했습니다. 불산 무거동, 진주 대평리 등지에서 발견된 대규모 논 유적은 당시에 발전된 농경 기술과 사회적 기반을 잘 보여줍니다. 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국의 대표적인 청동기 유적인 고인돌을 한반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지구로진 거성 문화 메갈레딕 컬처의 일부 봐야 합니다. 오기종 관점 한국의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가까이가 밀집해 있어 고인돌의 왕국으로 불렸습니다. 새로운 관점 유럽의 거성 문화기원전 4500년경 시작과 비교하면 한국의 고인돌은 시기적으로 약 2000-3000년 늦고 규모는 작지만 숫자가 훨씬 많아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 확대된 문화가 한반도에서 변형, 확산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과제 의라 원조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왜 이런 시간적, 형태적 차이가 나타나는지 거시적이고 통계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세계사 속에서 한반도 청동기 문화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남북한 고고학의 결별, 고조선을 둘러싼 시각차. 청동기 시대 연구는 남북한 고고학의 이념적, 방법론적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조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 고고학은 1970년대 주체사상이 학계의 지도 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고학적 시대 구분보다 고조선이라는 역사적 실체를 연구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단골룬가루과 대동강 문화 선포를 계기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북한 학계는 이 사건들을 근거로 청동기 시대의 시작을 기원전 4000년기까지 급격히 끌어올리고 평양 일대를 단군 조선의 발상지이자 중심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북한에서 청동기 시대라는 고고학 용어는 사실상 고조선 전기와 거의 동일시되거나 그 이전의 매우 짧은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으며 남한에서 설정하는 초기 철기 시대라는 개념은 아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남한 고고학은 유물과 유적의 형식학적 비교 분석 및 과학적 연대 측정 결과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 방법을 고수합니다. 남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따르면 청동기 시대는 기원전 15세기경에 시작하여 기원전 4세기경까지 지속되었으며 그 이후 중국계 철기 문화의 영향을 받아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는 초기 철기 시대를 별도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남북 간의 시각차는 단순히 해석의 차이를 넘어섭니다. 기은 고고학이 하는 학문의 근본적인 목적과 방법론에 대한 철학적 단절을 의미합니다. 남한이 물질 증거를 통해 과거 사회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과학으로서의 고고학을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현재의 민족적, 정치적 서사를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고고학을 구축해왔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차는 향후 남북 고고학 교류 시 가장 큰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단순한 자료 통합을 넘어 학문의 전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합의 과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1.4의 4. 철기 시대부터 남북국 시대까지 초기 철기 시대 삼한시대 연구 청동기 시대 이후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정립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어떻게 설정하고 명명할 것인가는 오랫동안 지속된 논쟁거리입니다. 초기 철기 시대는 세영동검 문화와 함께 철기가 처음 등장하고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를 강조하는 고고학적 시대 구분 명칭입니다. 반면 삼한시대는 문헌기록에 나타나는 삼한산 한 사회를 염두에 두고 삼국 형성의 기원이 되는 시기라는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의 개념과 시기 설정에 대한 논쟁은 철기 문화의 본격적인 시작과 국가 형성의 초기 단계를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이 시기와 관련된 용어는 현재까지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 이 시기 연구의 핵심은 문헌에 기록된 만, 진안, 변환 등 여러 지역 정치체의 실체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연구가 경주 중심의 진안신라과 김해 중심의 변환가야 지역에 편중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구제 발굴이 활발해지면서 천안, 익산, 나주, 영암 등 과거 만백제 권역 지역에서 중요한 유적들이 대거 발견되었습니다. 기를 통해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만사회의 독자적인 문화상과 사회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크게 심화되었습니다. 연구 현장의 문제점과 비판, 예산에 따라 움직이는 연구 특정 지역만, 가야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책정되면 너도 나도 자신의 지역이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연구 방향이 학문적 실체보다는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논쟁 회피와 정치적 개입 전방 원분 챈팡허엠팬처럼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임나 일본 부설 등 때문에 민감한 주제는 적극적으로 연구해서 논쟁을 이겨내기보다 아예 연구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학자가 사용한 특정 용어가 일본 서기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정치권에서 친일로 매도하는 등 연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도 지적됩니다. 언행불일치와 내부 분열 연구자들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만 유적의 중요성을 역설하지만 정작 지정된 문화재 다수가 안내판이 쓰러져 있거나 쓰레기장처럼 방치된 등 관리 상태가 매우 부실합니다. 삼국시대 고고학 국가 고고학의 확립. 삼국시대는 고고학이 문헌사학과 긴밀히 결합하여 고대 국가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국가 고고학의 시기입니다. 연구는 주로 각국의 도성과 고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곤 연구는 삼국시대 고고학의 가장 전통적이고 중심적인 분야입니다. 신라의 경우 1970년대 경주 황남대총과 천마총 등 대형 적성 목곽 분돌무지언을 우던에 발굴은 화려한 금관과 부장품을 통해 신라 왕권의 성격과 중앙 집권화 과정을 밝히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불교 수용과 함께 나타나는 석실분돌방 무덤의 등장과 확산 과정은 신라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백제 연구에서는 1971년 공주 무령왕릉의 우연한 발견이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을 명확히 알려주는 지석질시이 출토되어 백제사 연구의 절대적인 기준점을 제공했습니다. 고구려는 유적 대부분이 북한과 중국에 있어 직접 조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고분 벽화와 과거에 수습된 출토 유물을 분석하여 고구려인의 생활상, 사상, 대외교류를 연구합니다.
북한에서는 고구려를 단군 조선을 계승한 정통국가로 강조하며 고분 연구 역시 이러한 역사관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성과 성곽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핵심 분야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서울 풍납 토성 발굴은 백제의 첫 수도인 위례성일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면서 학계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성벽의 규모와 중국제 도자기 등 다양한 출토 유물은 백제 초기 국가의 높은 기술 수준과 활발한 대외 교류를 입증하며 백제사에 대한 기존 인식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라의 왕궁인 경주 월성에 대한 장기 발굴 프로젝트 역시 신라의 궁궐 배치, 생활상, 의례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가야 고고학의 약진은 이 시기 연구 동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과거 가야는 문헌 기록의 부족으로 신라의 변방으로 취급되거나 일제강점기, 임나일본 부설의 근거로 왜곡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김해 대성동, 함안마리산, 고령 지산동 등 가야의 중심 고분군에 대한 활발한 발굴이 이루어지면서 가야가 삼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독자적인 문화와 정치체를 가진 실체였음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들 7개 핵심 고분군이 가야 고분군이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연구 활성화의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고고학적 성과를 통해 가야는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가 아니라 여러 소국이 공존하며 교류했던 연맹적 성격의 독특한 정치체였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획일적인 국가 발전 모델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고대의 다양한 정치체 형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역사시대의 고고학의 발전, 특히 국가 주도의 대규모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고고학은 단순히 문헌 기록을 보완하는 학문을 넘어 국가와 왕권의 실체를 직접 다루며 우리 민족은 누구이가라는 거대, 담론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식 생산 도구로 부상했습니다. 가야사의 부상은 고고학적 증거가 기존의 역사 서사를 수정하고 재편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남북 간이 각기 다른 고대사 서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고고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상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북국 시대 고고학, 통일 이후의 시대를 다루는 남북국 시대 고고학은 통일신라와 발해 연구로 나뉩니다. 통일신라 연구는 여전히 수도였던 경주 지역에 집중된 경향이 뚜렷하며 통일 이후 확장된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지방 관청, 성곽, 사찰 유적에 대한 고고학적 규명은 앞으로의 중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북한 학계에서는 통일신라를 후기신라로 칭하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경향을 보입니다. 발해의 경우 영토 대부분이 현재의 중국과 러시아에 위치하여 남한 학자들의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발간된 발굴 보고서와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를 진행하며 고구려 문화와의 계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역시 발해를 고구려의 정통 계승국으로 보지만 남신라북 발해라는 대등한 남북국 구도보다는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고대사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 더 큰 비중을 둡니다. 1사에 5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역사고고학의 본격화와 연구 영역의 확장. 고려와 조선시대는 풍부한 문헌 기록이 남아있어 고고학 자료와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과거의 모습을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복원하는 역사고고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연구 대상 역시 과거 왕릉이나 도성에 집중되었던 것에서 벗어나 사찰, 관아, 가마터와 같은 생산유적, 일반 생활이력 등으로 폭넓게 다변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배층의 역사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 전반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려시대 연구 동향. 고려시대 고고학 연구는 도성 및 건축, 생산기술, 그리고 수중고고학에 하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성 및 건축 고고학 분야에서는 수도였던 개성의 만월대, 몽골 침략기 임시 수도였던 강화 고려궁지, 왕의 행차 시 머물렀던 파주 해먼지 등 궁궐과 관아터에 대한 발굴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공간구조, 왕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개성만월대 발굴 조사는 분단된 현실 속에서 학술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으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심준용은 고려시대 고고학 연구에서는 선종 찬종 사찰터 연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종 사원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문화유산입니다. 일본은 사찰이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계속 리모델링되어 고려시대 당시의 원형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등으로 파괴되고 무분별하게 복원되어 원형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폐사페이스가 된 후 논바트로 변해 오히려 지하의 건물터의 원형 구조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동아시아 선종 사원의 초기 원형을 고고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며 이는 세계유산으로서의 독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학계는 고려시대 선종 사원의 기원이 중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자료와의 비교 분석 없이 독자적인 발전만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주 회암사지와 같은 고려 말 조선 초대형 사찰의 복잡한 구조는 당시 중국 선종 사원의 모델을 가져온 것이므로 중국 자료와의 비교 연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국제적이고 비교사적인 관점을 도입해 보편성과 특수성을 규명해야 유적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기술의 고고학 분야에서는 단연 도자사 연구가 두드러집니다.
전남 강진과 전북 부안 일대에 집중된 고려청자 가마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 조사는 고려청자의 제작 기술, 가마의 구조, 유통 체계를 밝히는 핵심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초기에는 가마 자체의 구조를 밝히는데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청자 생산의 전 과정을 복원하기 위해 흙을 정제하던 공방터나 태토 바탕을 가공시설까지 함께 발굴하여 연구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철 유적이나 기와 가마 발굴을 통해 당시 수공업 기술과 생산 조직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고고학 연구의 가장 극적인 성과는 수중고고학의 개화카이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76년 신안선을 시작으로 특히 2000년대 이후 충남 태안의 대섬 해역 태안선과 마도 해역마도 14호선에서 고려시대 선박들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고려사 연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지배들에서는 다량의 고려청자와 함께 쌀, 메밀, 젓갈 등 다양한 생활 물품이 실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화물의 종류, 수량, 발신지와 수신지, 담당자 이름까지 기록된 목간모지안이 함께 출토된 것은 역사학계를 뒤흔든 발견이었습니다. 고려사와 같은 공식 역사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지방의 세금을 중앙으로 운송하던 조은사위인 제도의 구체적인 실상과 물류 시스템, 지방사회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고학적 발견이 문헌 기록의 빈틈을 메운 것을 넘어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조선시대 연구 동향. 조선시대 고고학 연구는 수도였던 한양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고고학이 활발합니다. 한양도성과 그 내부의 경복궁, 육조거리, 관청터, 민가 등에 대한 발굴은 조선시대 수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한양도성 남산 구간 등의 발굴을 통해 태조 세종 숙종대에 이르는 시기별 축성 기술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도자사 연구는 경기도 광주 일대에 설치되었던 관요관 여인 분원변연, 가마터 발굴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분청사기에서 백자로 이행하는 과정, 시대에 따른 백자의 특징과 제작 기법의 변화, 왕실과 관청의 도자기를 공급하던 생산 및 유통 체계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룹니다. 또한 석회와 흘, 모래를 섞어 관을 단단하게 감싸는 회광묘 호위고무 등 조선시대 문묘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출토되는 명기민치, 무덤에 함께 묻는 작은 글서와 다양한 복식 자료들은 당시 사람들의 장례 문화와 사상, 그리고 일상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고려조선시대의 고고학의 가장 큰 의의는 문헌 기록의 행간에 숨어 있거나 아예 기록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역사를 물질 증거를 통해 복원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왕과 지배층의 거대 서사를 넘어 세금을 운반하던 뱃사람, 도자기를 굽던 장인, 도시를 건설하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흔적을 발굴함으로써 고고학은 기록된 역사의 빈틈을 메운 것을 넘어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쓰는 주체적인 학문으로 그 위상을 확립했습니다. 1.4에 6. 우리나라 근대 이후 19세기 20세기 고고학의 역사 자기 성찰적 접근. 그 현대를 다루는 고고학 연구는 과거를 탐구하는 동시에 고고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한국 고고학의 태동기인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세키노 다다시관이의 젠를 비롯한 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한 조사는 순수한 학술적 목적보다는 식민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깊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예컨대 한사군 한스 주인의 위치를 증명하기 위한 평양 낭랑 유적조사나 임나일 본부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야 지역 조사에 집중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또한 체계적인 기록과 보존 조치 없이 유물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반출하는 등 당시의 조사는 현대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 근대 고고학의 태생적 한계와 그 극복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서구의 현대적 고고학 이론과 방법론을 수용한 학문 체계가 수립된 반면 북한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체 사상에 기반한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한 고고학은 완전히 다른 학문 공동체로 분화되었으며 이 과정 자체 또한 한국 현대사를 조명하는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됩니다. 새로운 고고학의 지평. 최근 한국 고고학은 전통적인 연구 대상을 넘어 우리와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과거의 흔적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탐구하며 그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갈등 고고학 conflict archaeology는 전쟁이나 사회적 갈등이 남긴 물질적 흔적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한국에서는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DMZ가 핵심적인 연구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DMZ 내부에는 태봉의 도성과 같은 고대 유적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의 참호, 철책, 군사시설 등 냉전시대의 유적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갈등의 고고학 현장입니다. 아직 자유로운 접근과 발굴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실태 조사와 법적 검토를 통해 이곳을 평화와 연구의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산업고고학 Industrial Archaeology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친 산업화 과정에서 남겨진 공장, 광산, 철도, 항만시설 등을 산업유산으로 인식하고 보존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이 학문은 한국적 맥락에서 더욱 복합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수탈시설, 해방 이후의 원조 경제시설,
19만 6,080년대 압축 성장의 유산 등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시 고고학 urban archaeology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개발 과정에서 파괴될 위험에 처한 근현대 유적과 생활의 흔적들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활동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공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과거의 기억을 보존하고 도시의 역사적 층위를 밝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 대중고고학의 현실과 문제점. 대중고고학 public archaeology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흥고고학 연구 성과를 전문가의 영역에만 가두지 않고 박물관 전시, 교육 프로그램, 미디어 콘텐츠, 발굴 현장 공개 등을 통해 대중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입니다. 규적의 박물관화나 각종 발굴 현장 공개 행사는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 문화유산 보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사례들입니다. 하지만 고민도 많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국적으로 수많은 고고학 체험 프로그램 생생문화재 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대부분 모래밭에서 유물을 찾는 발굴 체험으로 대동소이합니다.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발전 없이 정체된 수준 향상 없는 대중화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 경쟁 없는 보조금 시스템. 이러한 정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시스템이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려는 치열한 경쟁이 없고 단지 사업을 수행하는 데만 급급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질적 향상 없는 예산 낭비로 이어집니다. 인력과 규모의 한계, 우물 안개구리, 문화유산 활용 사업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해당 분야의 주류 전문가가 아니거나 투규모 사업에만 익숙해 더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감당할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다행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대중고고학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은 언젠가 수준 높은 다양한 대중고고학 콘텐츠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래를 향한 전망. 융합과 소통. 한국 고고학은 이제 전통적인 인류학, 역사학, 지질학과의 협력을 넘어 유전학, 화학, 컴퓨터 과학 등 첨단 과학 분야와 융합하는 학제 간 연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유물 자동 분류 및 위성 사진 분석을 통한 유적지 탐사, 고DNA 분석을 통한 고대인의 계통과 질병 연구 등은 고고학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동시에 남북 관계 변화에 따른 공동조사 및 연구 재개는 한국 고고학계의 가장 큰 과제이자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고조선과 고대사해석에서 극심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는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장기적인 준비와 꾸준한 학술 교류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근대 이후 고고학 연구 동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고학이 과거에 대한 객관적 탐구라는 전통적 역할을 넘어 현재의 우려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고 해석하며 미래를 위해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는 성찰적 학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DMZ 유적을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려는 노력, 산업유산을 둘러싼 보존과 개발의 갈등, 고고학 지식의 대중화 등은 모두 고고학이 더 이상 상아탑에 갇힌 학문이 아니라 현재 사회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며 그 정체성과 미래 방향성을 고민하는 살아있는 학문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